섭씨 4도의 얼음장 바다. 잠수부는 묵묵히 공기 호스를 연결하고 들어갈 채비를 한다. 수심 20m의 바다. 부유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데도 잠수부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순식간에 바위 틈에 숨어있던 대왕 문어를 찾아냈다. 문어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꼼짝없이 망태에 갇힌다. 이번엔 더 큰 녀석이다. 갈고리로 잡아 끌어도 문어는 꿈쩍을 않는다. 잠수부와 대왕 문어가 대치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대왕 문어가 무언가 발견한 듯 잔뜩 흥분한 모습이다. 바다의 사냥꾼인 대왕 문어도 미끼의 유혹을 뿌리치질 못한다. 대왕 문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낚시 부표는 변함없어 보이지만 노련한 어부들은 매의 눈으로 관찰한다. 줄만 당겨보면 어부들은 바닷속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다. 묵직한 것이 느낌이 좋다. 위험을 감지한 대왕 문어는 먹물을 뿜으며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저도 어장에서 잡힌 첫 대왕 문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 5kg 넘. 건져 올렸다고 해서 문어잡이가 끝난 게 아니다. 이 정도 문어는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의 문어, 빨판의 힘이 여간 센 것이 아니다. 연신 문어가 올라온다. 또 두 마리다. 또 두 마리 새끼 탔어. 이야, 바쁘게 생겼어 오늘. 지금 드는 것마다 문어잖아. 문어를 들어 보이며 자랑을 하는 어부. 오늘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다. 이 정도만 10kg 넘지. 오늘처럼 이런 날이 있나? 아이, 1년에 한 번인데. 좋은 자리를 맞지 못한 어부도 낚싯줄을 끌어올린다. 킬로그램당 3만 원을 호가하는 대왕 문어가 올라오니 신이 난다. 갈치가 갈치로. 그러나 이번엔 멍게 하나가 걸렸을 뿐이다. 모든 수고가 매번 대어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부들은 잘 알고 있다. 허탕치는 날이 있으면 횡재하는 날도 있는 법. 잠수부 배는 묵묵히 바닷속 소식을 기다린다. 그런데 웬일인지 잠수부는 한자리에 머물며 가쁜 호흡만 내쉰다. 처음에는 이제
물에 있는 문어를 찌는 소리. 전에도 여기에서 한 20kg짜리 문어 놓쳤거든요. 배가 한 곳에 머문 지 20여 분 만에 잠수부가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도 끌어올리기 벅찬 거대한 문어다. 녀석은 잠수부와 대치하는 중에도 다른 문어를 잡아먹고 있었다. 40kg은 좋게 돼 보이는 대왕문어. 오늘 잡힌 것 중 가장 큰 놈이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배들이 더욱 분주해진다. 오후 2시면 저도오장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돼지비계 미끼는 소금만 뿌리면 몇 번이고 쓸 수 있다. 가장 많은 문어를 잡은 배가 항구를 향해 전속력을 낸다. 먼저 가야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들은 저마다 새벽부터 분주히 잡아 올린 문어들을 내어놓는다. 문어가 줄줄이 쏟아지자 배를 기다리던 이들도 신이 났다. 4월 진달래가 필 때 잡힌 저도오장의 문어는 빛깔만큼이나 맛이 좋아 꽃문어라 불린다. 특히 15kg을 넘지 않는 중문어가 쫄깃한 식감으로 인기가 높다. 오늘 가장 많은 문어를 잡은 주인공. 모두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크기다. 78.7kg 고생하셨습니다. 60, 70, 130, 150, 160, 170kg 가까이 되네. 지금 뭐 1년 만에 모처럼 들어가서 완전히 넉박 났지 뭐. 연평균 20억 원의 고정소득을 올리는 황금어장. 동해 최북단의 어민들은 그래서 매년 4월을 기다린다. (4월이) 지나면서 쿠로시오 해류 줄기는 강해지기 시작한다. 따뜻한 해류를 따라 올라오는 것은 멸치떼다. 해류를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멸치떼를 쫓아 배가 출항한다. 배가 의존하는 것은 어군 탐지기다. 저기는 우리 건물에 빠져나갈 정도 작은 벤치라니까. 저기 나게는 벤치. 하지만 오전 내 멸치떼를 만나지 못한 선장은 마음이 급하다. 일단 그물을 내려보기로 한다. 폭은 10m 정도지만 길이가 1.5km에 달하는 거대한 유자망. 수건 모양의 그물을 수직으로 펼쳐두면 멸치떼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물코에 꽂히게 될 것이다. 멸치떼는 과연 그물에 걸려줄까? 그물을 펼쳐두고 잠시 휴식이다. 멸치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시간. 고데기로 유명한 멸치잡이 배의 선원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30여 분이 흐르고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린다. 그런데 그물에 꽂힌 멸치는 몇 마리 되지 않는다. 선장의 예상대로 너무 작은 멸치였다. 거대한 그물은 끌어올리는 데만 2시간이 좋게 걸린다. 같은 일당을 받는데도 그물이 비어 있으면 선원들은 더 힘이 들고 지친다. 주방장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럴 땐 멸치회 만한 것이 없다. 봄에 잡혀 봄멸이라 불리는 멸치는 살이 통통하고 육질이 부드러워 최고의 횟감이다. 내다 팔 정도는 안 되지만 가판이 한 상을 차리기엔 충분한 양이다. 새벽부터 멸치떼를 찾아 헤맨 선원들. 싱싱한 멸치회와 함께하는 꿀맛 같은 점심은 선원들의 허기를 달래고 빈 그물에 실망한 마음을 달랜다. 심기일전 완료. 다시 거대한 그물을 내린다. 이번엔 멸치떼가 들어와 줄까? 느낌이 좋다. 어군 탐지기보다 더 정확한 갈매기떼가 수면 아래 거대한 멸치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드디어 은빛 봄멸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엔 그물코마다 어른 손가락만큼이나 굵고 긴 멸치가 빼곡하게 꽂혔다. 그물을 당기는 선원들도 흥이 난다. 끝없이 올라오는 멸치, 만선이 될 듯하다. 아이고 좋다. 아 고기 못 차고 그때는 뭐 스트레스 받고 그때는 뭐 죽을 맛이지. 예, 그러다가도 이제 이런 많이 잡으면 그 스트레스 확 풀리고 막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아진다고 이렇게 많이 잡으면 이런 재미는 또 배에 다닌다. 만선이 된 배가 항구를 향해 달린다. 좋은 값을 받으려면 다른 배보다 먼저 가서 그물 터는 작업을 마쳐야 한다. 국내 멸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장.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선원들은 그물코에 걸려있는 멸치를 털기 시작한다. 배 위 그물 작업보다 더 고된 중노동이다. 모두 한마음으로 같은 힘을 동시에 가해야 멸치가 그물코에서 쏙 빠지게 된다. 그물에서 떨어져 나온 멸치는 바닥에 쳐둔 또 다른 그물에 모아진다. 다른 배에선 벌써 그물 터는 작업이 끝났다. 기장의 봄멸치는 살이 유독 붉고 통통하다. 부드럽고 감칠맛이 있어 주로 젓갈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한 해 정도를 더 묵히면 젓갈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비린내도 많이 안 나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천일염 소금만 있으면 훌륭한 멸치젓갈이 완성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회와 구이, 조림까지. 기장 멸치는 이때만 먹을 수 있는 별미다. 그물은 털어도 끝이 없다. 일사불란한 어깨춤은 그렇게 밤이 되도록 이어졌다. 누구 하나 꾀를 부릴 수 없는 단체 노동이다. 동해의 밤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멸치의 대향연. 동중국해에 있던 멸치들이 따뜻한 해류를 따라 남해안으로 북상할 무렵 기장의 어부들만큼이나 분주해지는 새들이 있다. 남해에 먹이가 풍성해지는 이때 괭이 갈매기들은 경상남도 최남단 한 절의 고도에 모여든다. 일명 갈매기 섬이라 불리는 홍도.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해마다 4월이면 수만 마리의 괭이 갈매기가 홍도에 날아든다. 가파른 절벽에는 천적이 없고 주변 바다에 먹이가 풍부해 번식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짝짓기 중에는 종종 싸움도 일어난다. 성급하게 암컷을 차지하려다가는 짝짓기에 실패하고 낭패를 보고 만다. 짝짓기에 성공하려면 조심스러운 교감이 필요하다. 먹이를 구해 암컷에게 다가간 수컷. 암컷은 수컷이 잡아온 먹이를 먹으며 구애를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보낸다. 괭이 갈매기는 이렇게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부부로 살아간다. 어렵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끝에 새 생명의 결실이 맺어졌다. 부부는 이곳에서 새끼를 키운 뒤 여름이 되면 전국 각지 저마다의 서식지로 떠난다. 물고기가 해류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 새들도 계절의 순환에 몸을 맡긴다. 따뜻한 쿠로시오 해류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7월. 군산 앞바다는 동해에서 원정 온 배들까지 등장했다. 강원도에서부터 왔다는 배. 어군 탐지기가 찾는 것은 오징어다. 오징어 하면 동해인데 어쩌다 동해의 오징어 잡이 배들이 먼 곳을 돌아 이곳 서해까지 오게 됐을까? 영점 기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한번 해볼란다. 좀 더 들어와봐. 저 동쪽으로 나와봐라 더. 큰 게 하나 지나가네. 여기 딱 어떻게 그 위에 떨어지면 천만 다행이고.
15발 준비해요. 15발. 한 발은 벌린 양팔만큼의 길이 오늘의 예감이 맞는다면 대박을 낚을 것이다. 밤이 되면 심해에 있던 야행성 오징어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온다. 해가 지고 오징어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세상이 좋아져 자동 조획기가 스스로 낚싯줄의 높낮이를 조절해가며 오징어들을 끌어올린다. 한편에선 베테랑 선원들이 직접 얼레를 풀었다 감았다 하며 오징어를 낚는다. 미끼마다 올라오는 오징어 역시 사람 손이 기계보다 낫다. 최근 서해에 오징어가 많아지게 된 건 동해보다 서해에서 난류의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황해 난류가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서해로 대거 유입된 것이다. 난류와 한류의 접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어류 지도가 바뀐다. 더 나오지도 않는 먹물을 쏘아대며 마지막 항전을 해보는 오징어. 고단한 노고가 튼실한 수확물이 되어 차곡차곡 쌓인다. 오늘 생각한 20경 같은데 금액으로 치면은 한 500만 원 이상 되겠네요. 서해까지 원정을 나온 조업은 성공적이다. 동해에서 오징어가 잡히질 않아 울상이던 어민들은 이제야 한시름을 던다. 원정 오징어 잡이는 밤을 꼬박 새워 새벽까지 이어졌다.